네, 강프로입니다. LNF 봅니다. 자, LNF가 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 일단 금요일 날. 근데 주가 안 좋죠. 여기 보시면요. 작년에도 LNF 주가는 올라갔긴 했죠. 뭐 4월 달까지. 근데 2차 전지 전체적인 움직임에 비하면 조금 좋았다고 볼 수는 없죠. 뭐 그리고 하락폭도 다른 종목들보다 못 갔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처럼 다 빠졌습니다. 주가 하락폭을 보면 여기 상당히 뭐 이거는 뭐 좀 안타까울 정도의 수준인데 이런 식으로 그죠? 고가 대비해서 저가를 보면 60% 정도의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여기 정확하게 보면 60% 정도 하락폭이 나왔는데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 지금은 다 빠졌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이걸 보셔야 돼요. 주식시장은요. 미래가치를 반영을 합니다. 이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떠요. 그러면 이걸 뒤집었을 때의 상황이 LNF죠. 그럼 LNF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미래가치를 반영해서 주가가 먼저 떨어진 겁니다. 앞으로 안 좋아질 부분을 주가가 반영하면서 하락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안 좋아질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겠죠. 테슬라. 그럼 여기서도 미래가치에 대한 부분을 적용하면 테슬라의 주가는 어떨까요? 아주 안 좋죠. 자, 테슬라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 주가를 보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최근에는 올라가죠. 근데 테슬라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하나가 딱 나왔습니다. 자율주행. 그렇죠. 그래서 테슬라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2차 전지도 어느 정도의 반등은 나왔지만 테슬라만큼의 강력한 움직임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죠. 즉 2차 전지 관련된 내용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약간 좀 희석되고 약간 좀 모멘텀을 못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2차 전지로 인한 시세가 23년도까지 시작을 따지면 그 전이긴 하지만 19년도부터 본격적인 시세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뭐가 있었죠? 테슬라의 흑자 전환. 그렇죠. 흑자 전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흑자 전환을 하기 위한 조건이 뭐가 있었어요? 모델 3. 그렇죠. 약간 좀 대중화되는 모델이 있었다는 거죠. 대중화되는 모델이면 조금 더 그 사용 범위, 그렇죠. 구매할 수 있는 구매층이 늘어난다. 원래 모델 S는 모두 다 1억 이하 차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고사양 버전이 있죠. 모델 S 플래드.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상 대중화된 모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포르쉐나 이런 쪽도 지금 강세를 그 굉장히 좀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이런 상황을 보면 까이엔이 나오면서부터예요. 그러니까 좋아질 만한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판매량 즉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상황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테슬라가 진행하는 자율주행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충전 시간에 대한 단축. 왜?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상관할 수 없죠. 자율주행이 되고 공유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완성이 되면 그냥 차가 지 혼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자율주행 레벨 5까지 가면 그냥 핸들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그냥 뭐 어느 정도 이거 믿고 탈 수 있겠어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핸들이 없다는 건 운전자 개입이 없다는 겁니다. 아예 그냥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지 혼자 하는 거예요. 그냥 지 혼자. 그게 레벨 5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사실상 지금 제일 진보된 자율주행 기술을 가지고 있는 테슬라에서 먼저 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 지점이 되면서부터 전기차에 대한 효율 문제도 그냥 다 없어지게 된다. 왜? 지 혼자 다니면서 충전하고 뭐 하고 뭐 이런 식의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작 지금 나오고 있는 배터리에 대한 판매량 그리고 수요에 대한 둔화 부분 그리고 리튬 가격에 대한 변동성 이런 부분에 대한 악재가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 구간이 지금 구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됐다면 지금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LNF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다 적자잖아요. 그런데 이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저가 이탈을 하지 않고 있다. LNF의 시가총액만 보면은요. 여기 5조 7천억. 그렇죠. 5조 7천억이에요. 근데 에코프로 BM 5조 7천억도 적지 않죠. 근데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이 22조입니다. 이런 정도의 시가총액을 지키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미래가치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다. 왜? 공감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온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아니라 전기차 시대가 와야 된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에요. 탄소 배출을 낮추기 위함이니까. 작은 그 효율이 더 높더라도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그거 아니냐고. 어차피 화석연료를 떼어서 전기를 생산을 하고 그 전기로 충전을 하면 어차피 여기서 탄소 배출을 하는 게 아니냐. 근데 자동차와는 달리 여기 발전소에서는요.
철저하게 이 뭐 카본이나 애쉬 이런 부분들을 다 잡습니다. 그러니까 차에 들어간 DPF라고 하죠. 여기서 다 잡아요. 그래서 효율 면에서는 조금이 더 좋아질 수 있겠지만 탄소 배출에 대한 부분은 거의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우리는 꾸준하게 2차 전지 종목들을 봐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조차도 우리가 확인하고 매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확인하고 매수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 부분부터 한번 보면요. 정확하게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1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내 계좌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는 종목 수익을 막 얼마 냈어 이런 게 아니라 손실 낸 부분이 다 포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수익을 내려면 꾸준하게 내가 수익 볼 수 있는 그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기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LNF에 접목시켜서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어떤 종목을 공략하는지 그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선익 시스템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했을 때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점,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부분에서 그쵸,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그 첫 번째 구간을 공략한 것이다. 이런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선익 시스템뿐만 아니라 뭐 자람 테크놀로지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했을 때 75%, 그리고 뭐 DI, 그쵸, DI 여기 올라가는 구간에 매수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상승하는 쪽에서 변동성이 터진다는 겁니다. 물론 매매하는 과정에서 조정 구간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우리는 손절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저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올라가지 않으면 털어내는 과정에서 손절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되는 쪽으로 자금을 계속적으로 몰아가야 꾸준하게 수익을 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계좌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입장 가능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입장 가능하고요.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다 공유해 드릴 수 있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LNF를 보면 정확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라 내려가고 있는 끝에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미 적자 구간으로 들어왔거든요. 적자 부분보다 더 낮아지면 뭐가 나와야 돼요? 망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LNF가 망하면 어디까지 망해요? 에코프로도 망해야 돼요. 근데 에코프로가 망할 수 있는 상황이 아직까지는 안 나옵니다. 테슬라도 같이 망해야 돼요. 왜? 2차 전지. 그렇죠. 아니 이쪽에 판매가 안 일어나고 여기 더 이상 인프라 늘리지 않고 하면 테슬라 혼자서 인프라를 만들 수 있어요? 있겠지. 한참 뒤에. 그럼 그때까지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땡겨서 써야 됩니까? 한 10년 땡겨서 먼저 올라가야 되나? 이런 부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꾸준하게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최근에 현대차나 기아차에서 하이브리드 쪽에 집중한다는 내용이 있죠. 근데 하이브리드에 집중한다는 내용이 왜 나왔을까요? 여기도 물론 양극재 들어가고 배터리 셀, 배터리팩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걸 보셔야 돼요. 하이브리드는 충전을 하지 않는다. 기름을 넣고, 그렇죠, 저배기량의 모터를 달아서 전기 생산으로, 그렇죠, 이렇게 진행한 거다. 이쪽에 대한 효율이 입증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나서 여기 자율주행이나 그런 부분 쪽으로 발전이 되면 될수록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양극재 쪽은 아직까지는 턴어라운드 전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여기 LG 에너지 여기입니다. 자, 여기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쪽도 실적에 대한 전환점이 나오고 있다. 양극재에 대한 수요는 줄지 몰라도 하이브리드나 이쪽에 대한 배터리 셀이나 배터리 팩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다음 버전을 준비해야 될 때가 됐고, 그런 구간에서 우리가 2차 전지 쪽을 지금부터 추적 관찰하자. 그리고 이 추적 관찰을 전체적으로 강한 종목에 대한 부분을 관찰하는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10억 만들기 프로젝트가 있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내가 가격을 잡을지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LNF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LNF의 변동성이 원체 크기 때문에 실시간 타점, 그쵸? LNF만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LNF, 자 LNF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LNF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LNF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상 우리가 꾸준하게 매매를 해야 되는 부분은 올라가는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 근데 LNF는 딱 뒤집었을 때 앞으로 나빠질 부분을 지금 먼저 반영해서 주가가 고가 대비해서 70% 가까운 하락을 했고, 그리고 지금부터 추가적으로 나빠지기 위한 조건은 나오지 않는다. 나오려면 테슬라도 같이 망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뭐 리튬 광산에 대한 부분, 뭐 광산에 지어놓은 여러 가지 설비들,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그런 부분을 반대하고 유럽에서 막아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사실상 지금으로선 나오기 어렵다. 앞으로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나오려면 그냥 뭐 탄소 배출 상관없어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상 그건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앞으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구간에서 가격이 먼저 뜨기 때문에 우리가 타점을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랬을 때 내가 이야기한 게 틀리더라도 리스크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타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아까 전에 제가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내용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하고 내가 매매를 진행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올 수 있고 어떻게 앞으로 다음 종목을 찾아가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까지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